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각종 재산세가 결정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요. 오늘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의신청 시 꿀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표준지로 선정된 전국의 58만 필지에 대해서 오늘 공시하기로 밝혔는데요. 먼저 이 조금 낯설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조사평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인데요. 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얼마로 공시되는가 하는 그 금액으로 여러 가지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고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가를 산정한 후에 매년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 시세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공시지가가 세금 산정 같은 행정 목적으로 존재하는 땅값이기 때문에 네. 정책상 시세 대비 낮추어서 공시하는 건데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시세 그대로 결정된다고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질 그렇죠. 테니까 조세의 저항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네. 감정평가사는 이 각각의 표준지에 대해서 적정한 시세를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네. 여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네. 전반적인 공시지가 수준을 실제보다 하향시켜서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원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60%다 하면 그 공시지가는 60원으로 공시가 될 겁니다. 네. 이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고 또 정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시세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걸로 아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의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5에서 10% 이렇게 대폭 하락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현실화율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것도?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보상 지역에서도 지주분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9% 이상 떨어지게 되니까 네.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지주들 입장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시세가 떨어져서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2023년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2020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0%에서 한 70%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매년 조금씩 상승하다가 2022년에 들어서서는 70%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시세 100원 하던 토지가 한 50원에서 뭐 70원 이렇게 공시지가 하다가 70원 이상 확 넘어가니까 네. 시세에 이제 굉장히 근접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20년 수준으로 회귀를 시켰던 건데 올해 공시지가도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 변동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고 2월 23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주로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들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의 신청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공시지가는 이제 국세나 지방세는 물론이고 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이 재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금이 당장 이제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따라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의 신청의 케이스가 공시지가 때문에 세금이 높아진다. 내 건보료도 많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걸 낮춰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보유한 재산의 실질 가치에 비해서 공시지가 너무 높게 산정되는 거 아니냐.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 특히 슬럼화된 지역의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네.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익도 안 나고 팔리지도 않는데 보유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세금을 세금은 이렇게 또 올라가고 내야 되는가 이런 이유로 이제 이의 신청 많이 하고요. 네. 반대로 도심지의 빌딩처럼
좋은 위치에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조금씩만 차이가 나도 보유세가 막 몇 억씩 혹은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세금 관련된 이의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네, 뭐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이의 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데 반대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이런 이의 신청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재개발이나 도로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사업이나 공항을 만들거나 신도시가 조성되거나 하는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주로 공시지가가 낮다는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토지주가 이제 공시지가 낮게 산정되면 보상금도 낮게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을 이제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 토지보상금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시지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렇게 보상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매년 예의주시하면서 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그렇죠.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매년 발생하는 일이죠. 네, 근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내 토지도 아닌데 이의 신청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표준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표준지로 인해서 나의 토지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이해 관계자의 입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준지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나요? 개별 공시지가 소유자라고 네. 그 표준지 하나로 선정되어 있지만 그 표준지로 이제 내 개별 공시지가들이 또 계산이 되는 네.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보상 지역에서는 특히 표준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내 토지 보상액에 산정될 공시지가에 이제 이의 신청이 많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 막상 하려고 하면 뭐 양식이 있는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의 신청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 장짜리 서식인데요. 네. 이의 신청에 대한 인적 사항, 이의 신청 대상 표준지의 주소, 용도 지역, 지목, 면적, 이용 사항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토지 스펙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네. 현재로 공시된 가격은 얼마인데 내가 원하는 가격은 얼마야라고 이렇게 기재하는 그 가격에 대한 란도 있고요. 네. 이의 신청하는 이유도 써야 되는데 이 한 장짜리 종이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쓰고 표준지에 그렇죠. 스펙 쓰고 그리고 내가 왜 이의하고 싶은지까지 쓰려면 칸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저도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하면서 이제 이의 신청서 많이 받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 칸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써요. 공시지가 너무 비쌈. 혹은 너무 비싸니까 낮춰달라.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한 줄짜리로 이렇게 쓰시는데요. 네. 왜 이의 신청을 하는지 이유가 타당해야 그것을 받아줄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작은 이의 신청 사유란에는 후첨 의견서 참조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장짜리 서류가 아니라 뒤에 그렇죠. 서류를 더 내면은 충분히 같이 낼 수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이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 별지 서식도 있고요. 요새는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충분히 표준 서식들이 나오니까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흔히들 하는 개별 공시지가도 있는데 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까 아나운서님 질문하신 것처럼 네.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가 아닌데 내가 이해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나 하는 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국의 공시 대상 토지가 3,535만 필지인데 그중에 58만 필지가 표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필지 60개당 하나의 표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한 반에 6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성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장 표준적인 키
가장 표준적인 네. 어떤 신발 사이즈, 몸무게 이런 것들을 표준적인 학생을 반장으로 정해놓고 그 학생보다 키가 큰가 작은가, 네. 몸무게는 뭐 어떠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네. 표준지는 여러 토지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네. 이 물리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필지를 매년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조사하고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대표성이 있는 필지들을 모아서 표준지로 선정하고 네.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 이런 것들을 네. 적용해서 표준지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요. 네.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전국의 시군구에서 개별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 필지들과 비교해서 통계 수치가 있거든요. 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인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 물론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역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이의 신청하고 싶지만 막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럼요. 혹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감정평가사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검증하는 지위라서 감정평가사는 정식으로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위임받아서 뭐 업무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감정회사와는 별도로 보상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행정사 자격으로 공시지가 이의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오늘 발표가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질 어떻게 보면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으니까 내려달라 혹은 낮으니까 올려달라 이렇게 결론식으로 접근해서는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처리했던 건이었는데 과거 20년간 조사된 토지 특성을 확보해서 중간에 이 비합리적으로 도로 조건의 변경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서 그것을 입증하면서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토지마다 몇 미터 도로에 접했는가, 토지의 모양은 어떠한가 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된 토지 특성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파악하고 인근 토지는 토지 특성이 어떠한데 네. 내 토지는 어떻다, 과거에는 어땠다, 또 가격 균형 차원에서는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네. 타당성을 확보해서 이의 신청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의 종이에 그냥 짧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별첨 문서를 해서 맞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최대한 납득을 정확합니다. 할 수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박효정 감정평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도 정말 꽤 춥더라고요. 오늘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내일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일 거라고 합니다. 빙판길이나 산에서 낙상 사고가 많다고 하고요. 요즘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춥지만 오늘도 활기차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